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아시아와 유럽 주식 시장의 강세와 함께 비트코인 강세장도 함께 펼쳐지면서 전 세계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맞물려서 미국 주식도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만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 결과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사실상 승인됐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 소식에 비트코인은 6만 달러와 힘싸움을 하다가 6만 달러를 뚫어내자마자 저항선이 돌파되면서 6만 1000달러까지도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400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다만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훨씬 상승폭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에 집중된 강세장이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선물 ETF 관련된 소식은 블룸버그에서 최초로 나왔는데요. SEC가 다음 주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스트래지 ETF가 화요일에 상장될 예정이고, 그 외에 3개의 다른 ETF가 또 다음 주 상장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보류나 거부 등의 SEC의 의사표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1차적으로 당연히 기관에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건데요.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큰 의미는 SEC가 비트코인의 선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이 비트코인 금지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 건도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벽하게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현물 ETF가 승인되어야 할 것이고, 현물 ETF 승인은 아마 선물 ETF 승인보다도 훨씬 큰 빅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ETF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분명 선물로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 텐데요. 파생상품 시장은 레버리지가 커서 원래도 현물 시장의 급등 급락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2017년에도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이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하락장에서 엄청난 레버리지 선물 포지션에 연쇄 청산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비트코인 폭락의 주범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비트코인 60% 폭락장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의 연쇄 청산이 폭락의 가장 큰 이유로 얘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은 이렇게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 뉴스에 팔자가 나올 것이니 미리 팔아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이래서 단기적인 예측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잠시 올랐다고 팔고 내리면 다시 사려고 하는 트레이더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하던 암호화폐를 하던 어떤 투자를 하던 결국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암호화폐의 미래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려는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순간에 그 투자자의 미래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코인베이스가 급등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코인베이스보다도 비트코인 간접 투자 주식으로 더 추천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미 영상으로도 만들었듯이 스퀘어죠. 왜 그런지는 오른쪽 위에 해당 영상 링크 찍어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스퀘어의 비트코인 투자 금액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2배로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퀘어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가는 27,400달러고요. 총 8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투자 금액은 2억 2천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로는 4억 7천만 달러로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평가 이익 중입니다. 하지만 스퀘어의 비트코인 직접 투자 수익금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만 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약 67억 달러, 테슬라가 약 25억 달러로 스퀘어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스퀘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매출이긴 한데요. 마진율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스퀘어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왜 스퀘어가 가장 유망한 비트코인 간접 투자 주식이냐? 스퀘어의 CEO인 잭 돌시는 비트코인의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의 개발, 레이어 2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의 구축, 또 향후 스퀘어의 거의 모든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계획 등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현존하는 모든 결제 관련 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등을 제치고 비트코인 관련하여서는 모든 결제 기업 중 압도적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우주비행 테스트를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소식과 함께 급락을 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버진 갤럭틱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면서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20달러로 낮추고 매도 등급을 부여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진 갤럭틱 주가는 현재 20달러를 버티는 중인데요. 20달러가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라운드 피규어이긴 하지만 딱히 현재 저항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전 바닥인 15달러 근처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요. 가끔 버진 갤럭틱 같은 앞으로도 몇 년간 적자일 게 거의 확실한 기업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같은 증권사 내에서도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주식은 그렇게 세컨 계좌에 별도로 매수를 해두고 또는 같은 증권사 내에서도 주식 이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체를 해두고 해당 계좌는 몇 년간 아예 보지도 말고요. 주식 어플 즐겨찾기에서도 그 주식은 삭제를 해버린 다음 그 기업의 실적 보고서만 챙겨보는 방식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런 드림 기업에 장기 투자할 때는 아예 가격을 보지 말고 그 가격을 볼 가능성이 있는 접근 경로도 모두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서만 챙겨보면서 기업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오늘로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보시면 그동안 엄청나게 계속 급등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 1%, 2%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많이 올라서요. 3% 이상 상승해서 843달러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냐? 이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지만 매도세는 그 매수세보다도 더 약해서 마치 풍선이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가듯이 자유낙하의 반대로 자유상승하는 모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워낙 약하니까 마치 풍선처럼 주가가 위로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상승으로 전고점까지 이제 단 6%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전고점을 찍었던 게 1월이니까 거의 10개월 만에 전고점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저는 실적 발표 전에 전고점을 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지만 그 정도의 놀라운 실적이 아니라면 일단 한 번은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조정을 한번 받고 그렇게 바닥을 튼튼히 다진 다음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예상이고 이거는 계속 제가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실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프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850달러에서 950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동시에 올해 EPS 추정치를 9% 상향, 그리고 내년 EPS 추정치를 8% 상향시켰습니다. 근거로는 현재 중국의 판매량이 너무 좋고 또 기가 베를린 최종 승인이 늦어질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원래 계획대로 오픈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과의 격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인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실적 추정치를 7에서 9% 올렸고 그로 인해 목표 주가를 100달러 상향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자체적인 안전점수 평가 시스템으로 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텍사스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테슬라 보험이 이미 상품화가 되긴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전점수 시스템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보험은 나이나 성별 그리고 사고 이력 이런 걸로 그 사람의 보험 수가를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의 새로운 보험 시스템은 철저하게 자체적인 안전점수 시스템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을 보시면 전방 충돌 경고 빈도, 그리고 급브레이크 빈도, 그리고 공격적인 터닝 빈도, 그리고 안전거리 유지, 그리고 강제 FSD 해제 빈도,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안전점수를 평가를 하고요. 여기서 보통 점수만 받아도 경쟁 보험사 대비 20에서 40% 저렴한 보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 점수를 받을 경우 30에서 60% 정도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아직 베타이고 앞으로 더욱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테슬라 보험은 테슬라의 실질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보험은 분명 향후 점점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거고요. 나중에는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후에는 테슬라 보험도 테슬라의 엄청나게 중요한 수익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0년이 되면 테슬라 보험이 테슬라 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나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37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 보험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0이지만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지금 가치로 끌어오면 이미 목표 주가 $900에서 $37나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이 테슬라 보험은 미래에 테슬라에 훨씬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둘러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장이 마무리돼서 주말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기술주들도 실적 발표를 시작하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물론이거니와 테슬라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한 주가 될 예정인데요. 주말 동안은 편히 쉬시고 다음 주 시장은 또 다음 주에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주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